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7일 부동산알 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2%를 기록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0.03%, 일반 아파트는 0.01%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용산 0.22%, 강남 0.06% 등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마포 마이너스 0.04%, 강동 마이너스 0.03% 등은 하락했습니다. 용산과 강남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 가격 상승을 주도한 이유는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지난 27일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90.6을 기록하면서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로 서울 전역의 매물이 늘어났고 국내 금리 인상을 비롯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 등이 영향을 끼쳐 관망세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7일 부동산알 114의 상업용 분석 솔루션 RC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곱미터당 전국 상가 평균 매매 가격은 60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관련 통계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상권은 위축됐지만 규제가 약한 상가 시장으로 수요가 유입됐다는 분석입니다. 엔데믹 기대감에 이 같은 흐름은 지속되겠지만 금리 인상 등을 고려해 투자 시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2%를 기록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용산과 강남 등 일부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별 양극화와 또 옥석 가리기가 심화된 가운데 매수 심리는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과 국내 금리 인상, 또 집값 고점 피로감이 쌓였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어떤 부동산 정책이 이 시장의 해법으로 작용할지,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노란 톡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똘똘한 한 채 주택 선호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슬슬 다주택자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책적 변화의 분위기들도 계속해서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함주원 이사님께서 영리한 다주택자의 시대 투자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정부죠. 윤석열 정부 이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다양한 규제 정책을 내놨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세금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세금적인 부분이 대폭적으로 강화가 됐었습니다. 취득 보유, 그다음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렇게 이제 세 부분 자체가 대폭적으로 강화가 되면서 취득하기도 껄끄럽고 보유하기도 껄끄럽고 더군다나 거기서 또 양도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런 다주택을 이제 매물을 계속적으로 투자해서 주택을 늘려가기보다는 정말 이제 똘똘한 한 채로 이렇게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이런 윤석열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 세금적인 부분이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얼마 전에는 이제 양도세 중과 부분이 이제 완화가 됐었죠.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완화를 한다라고 했었고, 요번에는 또 다른 이제 그 보유세 부분에서 완화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제 보유세 자체가 현재는 이제 다주택자 분들께서는 6억 이상이 넘어가면은 종부세를 냈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요게 11억까지 올라갔었습니다. 11억까지는 이제 면제를 이제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웠을 때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는 이번 기회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에도 어떤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미래 가치가 높고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는지 지역적으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한번 보시면은 똘똘한 한 채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영리한 다주택자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전까지는 종부세가 6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1억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11억 안쪽으로 이제 종부세를 맞춘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내가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영리하게 다주택자 투자를 하셔서 다주택자가 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의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이제 개발이 본격적으로 스타트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투자 가치, 그다음에 미래 가치는 정말 우수한 지역이다,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용산 개발 계획 어떤 것들이 있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얼마나 좋은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봤을 때 최고의 교통 호재를 품은 홍제 역세권입니다. 홍제동 앞으로 이제 굉장히 집가 상승 폭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왜? 바로 교통의 호재, 강북 횡단선이 바로 홍제 역세권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제 단일 노선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이제 강북 횡단선으로 인해서 더블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집가 상승폭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직까지 홍제동 자체가 지금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이제 교통의 호재까지 품고 있는데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시면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용산과 홍제 역세권에 중점을 맞춰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봤을 때 이제 똘똘한 한 채 시대 끝났고 영리한 다주택자 시대에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보도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얼마 전에 발표한 보도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은 무주택자 전월세 이제 공제 확대, 착한 임대인 보유세 감면 요게 이제 보시면은 이런 이제 세금적으로 이제 완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불합리한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이 변경이 됩니다. 부동산 4법이 발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된 정책은 아니지만 발의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 이런 이제 세금적인 완화 부분이 조만간 통과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이 변경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현행을 봤을 때는 6억입니다. 6억인데 지금 요게 바로 11억까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 부동산 4법 발의 내용 자체를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다주택자 종부세 내용입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내용 한번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다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납부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현재는 6억 원에서 1주택 종부세 기준일과 같은 11억 원까지 상향하는 종부세 이제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이제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는 이런 6억까지는 공제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부세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부과가 되죠. 지금 1주택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1%에서 그다음에 3%의 종부세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2주택이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 있죠? 바로 3%에서
6%대로 이제 종부세가 껑충 뜁니다. 2배 이상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 종부세가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매겨지면서 부담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금액 자체가 얼마? 6억까지였습니다. 6억까지가 이제 종부세 이제 그 감면 혜택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 요게 바로 11억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이제 좀 감면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세금 감면 혜택 중 가장 큰 혜택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주택자 종부세 현행 6억에서 11억까지 상향한 것이 가장 큰 혜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거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똘똘한 한 채보다는 영리한 다주택자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많은 투자 종목이 있습니다. 땅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이제 재건축 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지식인 산업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 종목이 있습니다. 뭐 상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많은 투자 종목 중에서도 이런 다주택자 분들 이런 지금 이제 그 현행 이제 나온 거에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재개발 소형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재개발 소형 주택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가 있느냐? 아래 나옵니다. 소형 주택, 빌라 공시지가가 대부분 1억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공시지가가 이제 높다라고 하더라도 1억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남 3구역이죠. 한남 3구역 지금 굉장히 이제 프리미엄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매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아무리 매가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소형 주택 빌라 자체의 이런 공시지가 자체는 2억 초반 아니면 1억 초반, 1억 중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이제 세금을 매길 때 공시지가에 맞춰서 세금이 부과가 되죠. 공시지가가 낮으면은 아무리 내가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11억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똘똘한 한 채보다는 다주택자가 되셔라. 이런 다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된다? 개발 가능성이 높은 소형 주택이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개발 가능성이 없고 뭐 변두리 외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아무리 내가 다주택자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개발 호재가 풍부하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종부세 자체는 11억까지 면제가 되기 때문에 투자의 계획, 이런 소형 주택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용산 이제 개발이 본격적으로 스타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하기도 굉장히 좋고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내용 보시면은 강남도 넘보는 용산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루 건너 개발 계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강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대표 이제 도시죠. 강남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 개발 자체가 워낙에 이제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인프라도 계속적으로 이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용산 자체가 강남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강남 버금가게 개발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2의 강남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줄이어서 이제 서울시 이제 심의를 통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삼각지 거기 이제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면서 주변 일대에 이제 재개발 이제 그 추진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 자체가 우리 사업성 낮아지는 거 아니야?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낮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번에 이제 그 나왔죠. 이제 여기 서울 심의를 통과하면서 35층, 38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끔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만큼 이런 윤석열 정부가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개발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방선거 앞두고 용산 정비청도 개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서울 용산구 일대 개발 이제 시기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최근 각종 심의를 이제 줄여서 통과는
확대하는 등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형 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지만 용산 같은 경우는 대형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국제업무단지를 비롯해서 민족공원, 서울역 북부 역세권, 캠핑킴 부지 개발 사업 등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질비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용산입니다. 이런 개발 계획들이 이제 나왔고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개발이 스타트가 됨으로써 용산의 집가는 빠르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개발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집가 흐름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은 지난주 용산구 아파트 값이 0.05% 올랐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집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봤을 때는 용산구 아파트값 흐름은 대통령실 이전 발표 이후로 해서 오름세로 돌아서는데 최근 들어서 서울을 포함한 전국 기초 이제 지자체적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기대감에 의해서 용산구 자체의 집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제 8주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용산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2의 강남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대형 개발 호재 플러스 수요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봤을 때 용산 지금이 가장 저렴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1, 2년 전에 용산에 투자하신 분들의 경우는 그만큼 돈을 버셨습니다. 왜? 그만큼 집가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용산 이제 지금이 가장 저렴한 시기입니다. 선점해야지 가장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빠르게 투자의 전략 세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산 재개발 가능성 높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이런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고 대형 개발 호재 주변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본인의 자산 가치가 개발에 따라서 크게 상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셨을 때는 본인의 자산 가치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지역을 봤을 때는 교통의 호재를 품은 지역, 바로 홍제 역세권입니다. 아직까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교통의 호재라고 하면은 강북 횡단선이 지금 홍제 역세권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8년도 개통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분당선 연장안도 지금 홍제 역세권 바로 위쪽으로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최고의 교통 호재가 바로 홍제 역세권으로 들어가면서 집가 상승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래쪽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제 빨간색밖에 없죠. 지금 파란색 자체가 이제 신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다 빨간색이기 때문에 30년, 40년 된 노후주택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실제로 이제 그 임장 활동을 해보시면 서울에 이런 지역이 있구나. 정말 노후가 되어 있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정도로 노후도가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개발할 수밖에 없는 노후도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홍제 역세권 강북 횡단선 예정이 되어 있고요. 강북의 황금 노선으로 불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급행 노선도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평가 끝판왕이다. 아직까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액 투자에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이 홍제 역세권의 경우는 개발 가능성 그만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한 노후도 조건을 홍제 역세권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수. 이제 아무리 많아도 종부세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11억까지는 면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1억까지는 면제입니다. 11억 5천만 원 아니면 11억 100만 원 이렇게 넘어가면 종부세가 당연히 부과가 되겠죠. 11억 이전까지는 면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발 가능성 높은 소형 주택 이제 투자 종목으로 봤을 때는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에 투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서 다주택자가 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종부세 면제입니다. 그럼 재산세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재산세는 0. 몇 %입니다. 이제 연으로 따졌을 때 몇십만 원, 100만 원 이 안팎으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안 되시겠죠. 종부세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뭐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몇 억까지 나오기 때문에 종부세를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재개발 완화 정책 조금씩 앞으로도 계속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투자 타이밍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선점하셔야 됩니다. 선점하셔야지 집가 상승에 따라서 큰 폭의 이제 그 집가 상승에 따라서 이제 수익 창출을 보실 수가 있겠고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용산, 그다음에 홍제동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라고 하신다면 2022년도 정말 그 똘똘한 지역에 투자를 하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영리한 다주택자가 되셔서 본인의 자산 가치 크게 증식하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주원 이사님의 이슈 진단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 체크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구조 방 1.5룸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는 3억 6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대문구 홍제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입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역세권, 지금은 단일 노선, 3호선 이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강북 횡단선이라는 교통의 호재가 들어가면서 집가 상승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런 미래가치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강북 횡단선이라든가 신분당선 연장안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의 교통 호재 수혜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홍제 역세권 보시면은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이제 추진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워낙에 노후되어 있고 역세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아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개발 사업 방식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제 역세권 이렇게 굉장히 노후도가 심각합니다.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후도 조건 갖추고 있는 지역이고요. 홍제 역세권 보시면은 주변으로도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크게 개선이 되면서 땅값, 집값도 크게 상승이 현재도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금액적으로 보시면은 금액은 3억 6천에서 3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금액은 2억 초반대입니다.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전세 안고 투자를 하시면 1억 2천에서 1억 4천만 원 정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홍제 역세권 저평가의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소액으로 접근해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로 인해서 이제 수익을 크게 보실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정말 개발만 된다고 했을 때에도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빠르게 선점 투자 전략 세우시면 큰 수익 보장이 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대문구 홍제동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2개짜리입니다. 시세가 지금 좀 벌어져 있는데 5억 9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한남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입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산 민족공원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이태원 역세권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남산이 형성이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한강이 접해 있죠. 배산 임수 지역으로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고요. 이제 용산 민족공원을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집가 상승은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용산 민족공원 이제 2028년도로 개장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분 개장 이제 시작했고요. 앞으로 이제 개장이 완료가 됐을 때 주변 집 빠르게 상승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성구 기주도 용산공원 이제 옆에 바로 이제 위치하고 있죠. 랜드마크급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교통이 호재 들어갑니다. 도빙고역으로 바로 신분당선 연장안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의 교통 호재까지 들어가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한남 1구역을 제외한 이제 한남 2구역부터 이제 한남 5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명품 주거 타운으로 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나이론
한남이라든가 이런 명품 주거 매장 자체가 이제 한남동으로 계속 예정이 되어 있죠. 이런 이제 명품 주거 지역으로서 이태원 역세권도 그만큼 간접적인 수혜를 봄으로써 집가 상승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요. 시세 한번 보시면은 5억 9천에서 6억 5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금액은 3억에서 3억 2천만 원. 여기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셨을 때는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 이제 개발 호재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개발 자체가 정말 개발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빠르게 투자 전략을 세우셨을 때 이런 시세 차익, 그다음에 개발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빠르게 선점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용산구 한남동도 포인트 탁탁 짚어드렸는데요. 함주원 이사님이 오늘 살펴봤던 지역들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함주원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준 전무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무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최근에 세미나나 개인 상담을 하다 보면은 경제학을 강의를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막 그런 말도 나오는데요. 사실 누구를 뽑든 간에 큰 기조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미 대선이 지난 후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서울이 대한민국이 개발이 되어 나갈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선거보다는 전체 우리나라와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이 흐름이 흘러나갈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저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미 어디가 뜰지 어디가 돈이 될지는 거의 정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고요. 자, 그와 함께 왜 이러한 지역들이 뜨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넓고 넓은 대한민국 국토에서 어디가 뜰지 딱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품고 있는데요. 신논현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조가 지금 원룸 또는 투룸으로 잡혀 있습니다. 시세는 6억 8천만 원에서 7억 6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문 기사 한번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강북 번동의 모아타운 1호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앞으로 이 지역들은 높은 아파트들이 올라감에 따라서 용적률 약 300% 정도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형성이 될 예정인데요. 자, 그러면 이 지역 일대 지금까지 소외받았던 이 지역들, 자, 앞으로 아파트 단지, 괜찮은 아파트 단지들이 올라가면서 집값들이 크게 상승을 하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서울에서 정말 다양한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속 통합기획 아니면은 다양한 재생 사업들 그리고 이런 모아타운과 같은 소규모 재정비 사업까지 수많은 아파트화로 진행될 지역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이런 모아타운들과 그리고 신속 통합기획 등 그리고 공공 재개발 등 수많은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그러한 수많은 사업들에 해당이 되고 선택이 될 만한 지역들이 어디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한 지역들 같은 경우 사실 노후도도 상당히 높을 뿐더러 노후도가 높다 보니 다양한 사업으로 인해서 이미 프리미엄들이 좀 형성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곳을 잡아서 소액으로 들어가기에는 주택 수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프리미엄을 조금은 더 붙더라도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곳을 선택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맞는 투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지역은 서초구 반포동 지역입니다. 자, 반포동 지역, 반포 자이 아파트들뿐만 아니라 반포 일대의 수많은 대규모 아파트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집값들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죠. 자, 서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들 집값 내린다 어쩐다 하는데 이 지역들 강남과 그리고 이 서울 지역들 집값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IMF 때도 집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다가 가장 빨리 회복을 했었던 지역이고요. 서브프라임 당시에도 집값이 일부 흔들리긴 했습니다. 자, 하지만 역시나 가장 빨리 회복을 하고 급상승을 했었던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안정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입지적으로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지하철 2호선, 9호선, 7호선, 그리고 3호선. 자, 그리고 신분당선이 현재 바로 28일 날짜로 1단계 연장 구간이 오픈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과 신분당선 오른쪽으로는 바로 분당선이 또 지나가고요. 자, 그러면 수많은 지하철 노선들과 그리고 강남 대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중광역버스 노선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약 50개 정도의 노선이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입지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한강이죠. 한강과 맞닿아 있으면서 신사, 압구정, 청담 다양한 상업시설들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역들과 회사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지역들, 역삼동과 서초동 지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반포 1동 지역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 이 지역은 지금까지는 노후화가 심하게 되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 건너편에 있는 논현동과 어떻게 본다라면 바로 길 하나를 놓고 차이 나는 지역인데 집값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논현동 지역이 훨씬 더 비쌌고요. 자, 지금은 월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논현동이 더 비싼 지역입니다. 하지만 최근 반포 1동의 다양한 개발 이슈로 인해서 집값들이 크게 올라가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을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 내에 매물들이 사라져버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이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은 길 건너편, 경부고속도로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반포자이 평당 1억 1천에서 1억 2천대 형성되어 있죠. 자, 이 정도의 명품 주거 단지로 거듭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물론 대규모 개발이 아니고 소규모로 약 3단계 정도로 나눠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 반포 자이만큼의 가격이 형성이 되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 80에서 90% 정도는 따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변 지역에 노후된 주택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내 자산의 가치가 지금까지는 올려다보는 쳐다만 보던 반포자이급의 아파트로 변화가 된다.
반대할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개발 이슈 기대를 해보고 투자에 나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동입니다.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 일대 다양한 업무 시설들이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삼성동 일대 업무 시설들 들어오고 한다 하더라도 삼성동에서는 사실 업무 시설들이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자, 그러면 길 건너편에 있는 역삼동 그리고 서초동 지역에 있는 업무 시설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진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신분당선 연장 구간입니다. 1단계 28일 날짜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자, 2단계 구간 남았습니다. 용산까지. 자, 그러면 이 논현동과 반포동 지역은 지하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으로 인해서 수많은 노선들이 서울 내에 있는 다양한 업무 시설들까지 바래다 준다. 자, 운전을 해주는 그런 지하철 노선입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지역 일대 우리나라에 있는 서울 내에 있는 대규모 업무 시설들은 모두 지하철로 이동 가능해지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초동 일대에 있는 다양한 개발 사업들도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 있고요. 큰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논현동과 반포동에서 걸어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 왜 계속적으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사실 대기업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힘 있는 소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그 기반을 받쳐주는 상태에서 경제가 돌아가야 조금 더 안정적으로 흐름이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발전 당시부터 대기업이 중요했었습니다. 자, 대기업 중심으로 사회 구조가 형성이 되다 보니 이 대기업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대기업이 투자하는 곳에는 무조건 같이 따라서 들어가라. 자, 저도 못 믿고 다른 부동산 전문가도 못 믿는다고 하면은 이런 대기업 정도는 좀 믿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대기업들이 왜 이 강남대로에 계속적으로 진출을 하고 직접 땅을 구입을 하고 건물을 올리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그만큼 앞으로의 이 강남대로가 더욱더 활발하게 상권화가 그리고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이 충분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옛날에는 강남이 최고였었죠. 강남역.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지하철 9호선, 7호선, 3호선 그리고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이 강남대로 라인 전체가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오히려 이렇게 본다라면 양재 쪽 일대가 조금은 더 쇠퇴를 하고 이 주변 일대, 신사까지 올라오는 이 라인들을 노려서 투자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사업입니다. 첫 삽은 떴습니다. 자, 하지만 10년 이상짜리 개발 공사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계획 자체로는 약 7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GTX 노선이라든가 다양한 추가적인 노선들을 살펴봤을 때 10년 이상짜리 사업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인데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반포동이 이곳입니다. 자, 이곳에 있는 조그마한 주택들이 아파트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면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지상 구간에 펼쳐져 있는 이 공원들 그리고 다양하게 들어설 상업시설들과 공연시설들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길 건너편에 위치해 있는 거는 반포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반포자이와 이제는 견줄 수 있는 다양한 녹지 공간까지 갖출 수 있는 그런 호재들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집값들 예전부터 큰 상승을 이뤘었지만 자, 소규모 정비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곳들 원래는 이제 소규모로 한 블럭, 두 블럭 정도를 아파트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 모아타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아타운 쪽으로 이제 선회가 되면서 같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그렇게 된다라면 이 경부고속도로 길 건너편에 있죠. 자, 바로 반포자이. 자, 반포자이가 이제는 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일대 약 3단계 구간으로 걸쳐서 모아타운이 추진된다라면 이 지역들 상당히 볼만한 모습으로 지역이 변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세훈표 재개발, 모아타운으로 선회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지역들 이제는 반포자이 올려다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반포자이와 같이 같은 눈높이로
이제는 쳐다볼 수 있는 아파트들이 들어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노려서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부동산 탭이나 다양한 부동산 정보 사이트 들어가서 이 반포 일동 지역 어떻게 시장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지 직접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논현동에 밀려 있었던 이 반포동 지역 이제 라이징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만큼 반포동 지역 꼭 한번 알아보고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매매 가격 6억 8천에서 7억 6천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 놓고 투자 시에는 약 4억 정도 금액이 필요를 하실 것 같고요. 자, 어느 정도 프리미엄은 붙어 있습니다.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없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하지만 땅값 자체가 평당 1억을 돌파를 했고요. 이종 일반 주거 지역도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라면 금액대 자체가 그렇게까지 비싸다라고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자, 실제 투자 금액 약 4억 정도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반포 일동 지역에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자,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다양한 지하철 노선들 그리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수인분당선과 신분당선 이 교차하는 정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단지 내 상가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가 1억 8,600만 원에서 2억 2,7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이미 개발에 대한 기조,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는 결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대선 때부터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었던 겁니다. 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이후에 다양한 후보들, 그때 당시에 들고 나왔었던 수많은 공약들을 살펴봤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만 노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예상이 맞아 떨어질 텐데요. 자,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정책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맞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면서 자, 추경 그리고 1개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추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용적률 같은 경우에도 약 300에서 500%까지 자, 해당을 이제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300% 같은 경우에는 바로도 가능합니다. 자, 이미 국토위 같은 경우 이제 국토부에서 정한 이 300% 용적률 같은 경우 3종 일반 주거 지역,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 약 300, 250에서 280%, 290% 정도까지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빠르게 적용이 가능한데요. 자, 그 중에서 특별법을 또 만들어서 약 500%까지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대박이 나겠죠. 자, 이런 것들 한번 노려보고 투자에 나서 보셔도 괜찮을 텐데요. 자, 그런 만큼 1개 신도시 지역들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분당입니다. 일단 정자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당 전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판교 같은 경우 새로운 신도시가 이 판교에 형성이 됨에 따라서 성남시에서 이 분당 지역은 사실 뒷전으로 좀 소외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옴에 따라서 이미 급매물들은 소진이 되었고요. 그 이외에 틈새 매물들 같은 경우에도 간혹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현, 순회, 정자, 미금 이 일대 라인들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이 정자동 지역 같은 경우 자, 이 주변 일대 다양한 업무 시설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항상 업무 시설들 그리고 대기업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대기업들 같은 경우 네이버 본사 그리고 두산타워 자, 그리고 현대중공업 R&D센터 등 다양한 업무 시설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에서 개발이 가능한 주택 전시관 그리고 주변 환경들 같은 경우에도 탄천이 흐르고 다양한 공원 시설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당히 살기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분당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이다 보니까 도시가 그 도로망이 상당히 이쁘게 나와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재건축을 추진하기에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갖췄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이버 본사, 두산타워, 현대중공업 R&D센터와 그 주변 일대 다양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 실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주택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성남시에서 다양한 식으로 또 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당 정자동 지역을 콕 집어서 말씀드린 건 이렇게 다양한 업무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일개 신도시 시장님들 같은 경우 작년 말부터 이미 재건축과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필을 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장님들이 이번에 다 바뀌시게 되겠죠. 어떤 분으로, 도지사님이 어떤 분으로 바뀌시든 간에 이미 예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던 사업들, 그리고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 등 다양한 개발 이슈 등에 관한 사업들은 누구로 바뀐다 하더라도 추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좀 안심을 하고 투자에 나서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현재 용적률이 낮은 곳, 재건축 어떤 거를 잡아야 되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 용적률이 높은 거, 자,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3종 또는 상업지구에 있어야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힘든 곳, 자, 재건축 인센티브 준다는데 더 이상 리모델링으로 갈 필요 없죠.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만한 곳, 이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민들의 협조가 잘 될 만한 곳 당연하고요. 업무시설이 가깝고 계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곳. 지금 재건축이 당장 내일 모레 막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5년, 10년 정도의 그 기간이 충분히 필요로 할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 다양한 경제적인 변수가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업무시설들이 가깝고 계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발전 이슈가 있는 곳들은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파트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틈새 매물입니다. 단지 내의 상가,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해 있는 단지의 지분을 공유를 하는 이러한 상가들 잡아보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다주택에 대한 세금 규제를 피하면서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 내에 있는 다양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이 추진이 되면 그 가격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들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금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아직까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자, 상가들 같은 경우에 뭐 80억짜리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세금적으로 큰 부담이 없습니다. 자, 그런 점들 생각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재건축 분담금을 피할 수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법안도 계속적으로 개정이 되었고 이렇게 상가 조합원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법안들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러한 것들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가 1억 8,600에서 2억 2천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분당 전체로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월세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30년 된 썩어버린 상가가 월세 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이거 보고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재건축에 대한 이슈를 노려서 단타,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도 충분히 단타가 가능하고요. 그 이외에 입주권까지 노려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 노려서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자녀분들 명의로 해주실 분들 같은 경우 기존 청약도 가능하면서 향후 재건축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 있으니까 자, 2마리의 토끼 잡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노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마리의 토끼가 기대되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같이 체크해봤습니다. 김원준 전무님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무료 세미나 진행해주고 계신데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주신 김원준 전무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6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 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